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는 예상대로 6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발표된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어쩌면 50bp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내주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은 신중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좀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중심의 강보합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는 연준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살짝 소폭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5.25%에서 드디어 동결을 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비교 가능한 구간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점도표는 이 아직은 금리 인상을 스킵했을 뿐이지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에서는 퍼즈, 즉 그러니까 좀 멈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약간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내비친 내용은요. 점도표대로 올릴 만큼의 자신은 없다. 그러니까 당장 한두 달의 데이터만 볼 건 아니고 지금까지 6개월 내지는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중립금리를 합친 기준금리의 레벨은 4.7에서 4.8%이기 때문에 아마도 7월에도 동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이고 현재로서는 이 좀 지켜보는 기간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2, 3개월 내지는 우리가 좀 물가에 그리고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동결의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대신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도표로 올렸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강건하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점도표를 올렸어.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FOMC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뭐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시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1배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마감된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한 202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자본 총계가 1분기 기준 20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높았었던 구간이죠. 1,450원의 환율을 찍었었고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온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1배가 됐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은 있지만 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실적, 즉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자본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실적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아마도 시장이 좀 위로 가기에는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빨간 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실적이 PBR 1배를 넘어서서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리세션 베팅, 뭐 하방으로의 베팅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횡보 장세 아니면 좀 박스피의 장세가 계단식에서 계단의 어떤 그 디딤돌이 역할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무려 28%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17% 올랐다라는 거는 위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게 플러스고 저기 위에가 마이너스인데 약 한 미디어 교육 정도의 업종이 17%입니다. 이
위에 있는 차트들은 마이너스이거나 오히려 시장보다는 좀 더딘 상승을 보인 업종이죠. 근데 우리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경기가 확산되고 좋아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어느 한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업, 그 다음 기업까지 돈을 벌면서 이익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순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의 쏠림이 아니라 업종이 확산되고, 이거 연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여기 화학이나 철강, IT 가전에 있는 업종은 업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대표주가 사실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쪽만 수익률이 이렇게 플러스였는데 점점점 반도체, 자동차, 조선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위에 있는 호텔, 레저, 유통, 화장품,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은행, 제약바이오, 이쪽도 이제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그리고 은행, 제약바이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바닥에서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는 그런 게 또 주시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산다 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도주가 있고 후발주들이 그 마이너스를 줄이면서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업종은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한 달 정도 이 기간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에 FOMC에서의 메시지는 점도표는 매파적이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상대적으로 도비시했다, 비둘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빠르게 소진이 되었다. 다만 여전히 못 오른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